심하게 이제 숨이 가쁘다든지 뭐 식은땀이 막 난다든지 뇌졸중이나 아니면 심장질환 같이 미리 발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. 그 스스로 모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. 제발 좀 살려줘라. 제발 좀 멈추자. 공황장애라는 것은 불안에 좀 극대화된 몸의 반응입니다. 자율신경계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협적인 뭐 뱀이나 아니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호랑이가 앞에 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굉장히 심장이 빨리 뛸 거고 호흡도 가빠질 거고 언제든지 도망치거나 숨을 준비를 좀 하게 됩니다. 심리적으로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공황장애, 공황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로는 한 21만 명, 22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개국에서 발표한 역학자를 의하면 한 1.5%에서 5% 사이 나온다고 하니까 100만 명에서 한 200만 명 사이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마음에서 보내는 나 좀 살려달라는 신호 아니면 나를 좀 되돌아보라는 어떤 시그널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. 심리적인 것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좀 혹사당하다 보면 신체적으로도 좀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. 게다가 뭐 과음이나 수면 부족 그리고 과다한 카페인 이용, 운동 부족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대인관계 스트레스, 뭐 직장 내 압박감 게다가 성격이 좀 완벽주의적이라든가 강박적이라든가 아니면 좀 경쟁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좀 발병하는 것처럼 저는 좀 임상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. 대부분 이런 분들이 본인의 힘든 점을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. 그래서 되게 일 잘하시다가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자기도 몰라서 그거를 이제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사소한 불만들, 사소한 어떤 어려움들을 잘 말할 수 있는 환경인지는 잘 모르겠고요. 직장 환경이나 저희 사회가 기계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특징, 일을 할 땐 일을 해야 되고 쉴 때는 쉬고 낮밤이 바뀌면 힘들고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고 싶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집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좀 과중한 업무들을 좀 각자 맡고 있는 거 아닌가. 저는 일단 그 순간을 좀 멈추고 담배를 태우러 나가셔도 좋고 술 드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. 그 상황을 좀 피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당시.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들을 다 책상 위에 올리듯이 올려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가 정말 스트레스라고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까지 좀 다 좀 얘기 좀 해보시라고. 몇 년 전 거에도 좋으니까. 그렇게 좀 다 좀 정리를 좀 해드리는 편이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음주가 도움이 전혀 안 되시고, 카페인이 지금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고, 본인의 운동 부족이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. 저도 걸으려 하고 있고, 본인께서도 그렇게 걷고 움직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취약을 하신 지 한 일주일만 해도 그냥 현실적으로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긴장이 엄청나게 높으셨다는 얘기죠. 그래서 급성기, 한마디로 증상이 아주 활발할 때는 그 기간 동안 약을 최대한 그 증상을 없앨 수 있는 정도까지 쓰고요. 불 끄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얘기하거든요. 불 다 꺼야 된다고. 그러고 나서 불 꺼지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잘 심어서 뭐가 자라날 수 있는지. 그래서 유지치료는 그거보다는 좀 저용량으로 짧게는 뭐 한 3개월, 6개월, 길게는 한 1년까지 가는데 한 3개월, 6개월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를 감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많이 좀 답답함을 줄 때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워킹맘의 경우에는 경력이 좀 단절되거나 아니면 돌아왔을 때 엄청 눈치를 보죠.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있어야 좀 잘 클 때가 많이 있고 뭐 어머니나 뭐 시어머니나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또 평가가 좋지 않아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게 굉장히 좀 답답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왜 일을 시작했지,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채로 이쪽에서 연락 오고 이쪽에서 일하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도 뭐 요구가 많고 이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런 면에서 직장과 이 어떤
삶의 어떤 균형은 여러 측면에서의 점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여지를 주는 게 훨씬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꼭 도망치고 피하고 쉬고 이런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조금 한보 전진을 위해서 잠깐 멈춤, 뭐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.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하나의 엄격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, 이 증상을 겪던 우울하든 뭔가를 못했을 때 굉장히 스스로를 주변에서도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한심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, 스스로도 그 자신이 굉장히 좀 무능력하고 한심하고 무가치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럴 때 이 상황을 둘러볼 능력이 정말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멈춰지는 게 필요하고요.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일단 그 자리에서 좀 약간 드러내가지고 일단 조금 멈추자. 이거 지금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너는 둘러볼 힘이 없으니까 같이 좀 가보자.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정신과에 대한 인식은 무척 예전에 비해서는 무척 좋아졌지만 여전히 좀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가혹하고 엄격한 자기 안에 평가하는 사람이 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 가혹하고 엄격한 부분에서의 좀 느슨해지는 부분들, 아니면 거기서 좀 피할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. 스스로가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지시면 어떨까. 네. 언제나 저는 90점으로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10점 못 하셨다고 빵점 맞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이런 분들이 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지금 우울증,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많은 얘기하지 않은 환자들이 많다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신과 의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다 어느 정도는 정신과적인 어떤 어려움을,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니까 인생의 한때 굉장히 좀 힘든 시기에 찾아오시는 용기가 있었으면 저희랑 같이 좀 잘 상의하셔서 투약도 하고 상담 치료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.